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와 비율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사과 8개와 귤 2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뺄셈과 나눗셈 두 가지로 비교할 텐데, 먼저 우리 바구니 한 개를 준비를 했을 때 사과의 개수는 8개라고 했고요. 귤의 개수는 2개라고 했습니다. 뺄셈으로 비교를 한다면 두 수의 차를 구하시면 되죠. 8과 2의 차를 구했더니 6개예요. 6이라는 차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은 사과는 귤보다 6개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귤은 사과보다 6개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한다면 8을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4라는 몫이 나오고요. 사과는 귤의 4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바구니를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2개의 바구니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는 16개가 되고요. 귤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차를 구해주시면 12라는 차를 구할 수 있고, 나눠본다면 4라는 같은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구니를 한 개 더 준비할게요. 세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과의 개수는 24개고요. 귤의 개수는 6개, 차를 구하시면 18개의 차를 구할 수 있고요. 나눠주시면 4라는 같은 몫을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뺄셈으로 비교를 하는 경우 두 수의 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구니의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그 차도 6씩 커져가고 있죠. 자, 그런데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경우는 한 바구니일 때나 두 바구니일 때나 세 바구니일 때나 모두 어때요? 사과는 귤의 4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이 비와 비율 단원에서 두 수를 비교할 땐 두 수의 관계가 일정하게 나오는 나눗셈으로 비교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란 두 수나 양의 크기를 콜론이라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을 비라고 합니다. 두 수 3과 4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3대 4. 자, 두 수 사이에 이 기호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또는 4대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3대 4와 4대 3은 같은 비일까요? 다른 비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걸 보니 같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같지 않습니다. 3대 4와 4대 3은 같은 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바로 기준량이에요. 기준량.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수가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3대 4에서의 기준량은 4지만 4대 3에서의 기준량은 3이죠.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3대 4는 4대 3과 같은 비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문장에서 이 기준량 뒤에는요.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어요. 뭐뭐에 대한. 비교하는 양 뒤에는 뭐뭐의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세트로 나왔을 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수가 기준량이고요. 뭐뭐의 앞에 있는 수가 비교하는 양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를 읽는 4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5대 7이라는 비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비를 어떻게 읽었죠? 5대 7이라고 읽었죠. 그래서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5대 7 읽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누구랑 누구의 비예요? 5와 7의 비요. 5와 7의 비.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 여기서 기준량이 누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수가 기준량입니다. 오른쪽이 기준, 왼쪽이 비교. 자, 기준량 뒤에는 뭐뭐에 대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준량부터 읽고 싶다. 그러면 7에 대한 누구의 비죠? 5의 비. 이렇게 읽으실 수 있고, 네 번째는 순서를 바꿔 읽으셔도 돼요. 비교하는 양 먼저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5의 7에 대한 비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비를 읽는 이 4가지 방법은 학교 시험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율입니다.
비율이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말해요. 기준량에서 비교하는 양이 차지하는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율이고요. 이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분수꼴로 기억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기억하세요. 비교하는 양. 왜냐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답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7대 8이라는 비가 있고요. 비율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오른쪽에 있는 수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8분의 7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자, 또 하나 더. 4대 5라는 비가 있어요. 비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몇 개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5대 3이라는 비를 쓸게요. 비율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쓸게요. 4대 4라는 비가 있어요. 비율은 얼마일까요?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4분의 4니까 1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챙겨볼게요. 이 비율의 크기인데요.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기준양이 더 큰 경우 지금 8분의 7, 5분의 4 오른쪽에 있는 수 기준양이 더 크죠. 이럴 때는 진분수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준량이 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5대 3인 경우 기준량이 3이니까 더 작죠. 이때는 가분수로 나타난다. 그리고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1이다 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비율 사용의 예로 가장 먼저 속력부터 확인해 볼게요. 속력이란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걸린 시간은 단위 시간이라고 하셔도 되죠. 단위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다. 이 단위 시간에 따라서 시속, 분속, 초속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1시간에 60km를 이동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분속 200m라고 한다면 1분에 200m를 이동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걸린 시간에 대한 뭐뭐에 대한 기준량 뒤에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뭐의 거리의 라고 했어요. 거리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속력이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은 기준이 뭐라고 했죠? 시간이죠.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나눗셈으로 나타낸다면 거리 나누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속력을 구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거리와 시간도 구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런데 이 하나의 식을 가지고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거리부터 볼게요. 거리는 자 보세요. 속력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결과잖아요. 그럼 다시 거리를 구하고 싶다면 나눴던 시간을 속력에게 다시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시간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시간은 자 또 보세요.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분수로 나타낸다면 속력 분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속력, 그리고 거리, 그 다음 시간. 자,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속력, 거리, 시간 구하는 이 식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마우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마우스를 거꾸로 놓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거리 하면 조금 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자 위에 거리를 쓰세요. 거리를 이렇게 쓰시고 아래에 속력과 시간을 뭐 여기서는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속력, 시간을 이렇게 쓸게요.
둘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리를 싹 가리세요. 그럼 이제 둘이 남았죠. 속력과 시간이. 나란히 있는 애들은 서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속력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가 남겠죠? 마찬가지로 시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시간을 가리세요. 그럼 속력분의 거리가 남죠. 이렇게 해서 이 그림 하나로 세 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6학년 과정뿐만 아니라 중학교 과정 올라가서도 이 속력과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해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 개의 공식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 사용의 예 두 번째로 인구 밀도 알아볼게요. 인구 밀도란 단위 면적에 대한 인구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이니까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 기준양, 비교하는 양 구분하실 수 있겠죠? 뭐뭐에 대한 단위 면적이 기준양이 되는 거고요. 뭐뭐의 인구수가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인구 밀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비율을 구하면 됩니다. 기준양이 단위 면적, 넓이라고 쓸게요. 넓이 분의 인구수가 되죠. 인구. 나눗셈으로 나타낸다면 인구수 나누기 넓이가 되는 거죠. 자, 역시나 우리 앞에서처럼 속력을 구하는 식 하나를 가지고 시간과 거리를 각각 또 구했잖아요. 여기서도 인구와 넓이를 구하는 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인구수는 그러면 넓이의 인구 밀도를 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넓이는 인구수를 인구 밀도로 나누시면 돼요. 인구 밀도로 나누면 됩니다. 자, 얘도 그림으로 하나 나타내 드릴게요. 아까 그림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거꾸로 놓은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맨 위에 인구를 써주세요. 인구. 그리고 아래에 넓이와 인구 밀도를 각각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넓이, 인구 밀도. 방법은 똑같아요. 나란히 있는 것은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구하고 싶으면 넓이와 인구 밀도 곱하시면 되고, 넓이는 인구 밀도분의 인구, 인구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율 사용의 예 세 번째로 소금물의 진하기 볼게요. 소금물의 진하기란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 양이 그 소금물 안에서 얼만큼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소금물의 진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확인해 볼 텐데 뭐뭐에 대한 소금물의 양이 바로 기준량이 되겠죠. 그리고 소금량 이것이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이 소금물의 진하기. 소금물의 진하기는 기준이 소금물의 양이죠. 그래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량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나눗셈으로 나타낸다면 소금량을 소금물의 양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역시나 여기서도 소금량과 또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식을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다음으로 소금량. 소금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보세요. 소금물의 진하기가 소금량 나누기 소금물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소금물의 양의 진하기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의 양 곱하기 진하기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소금물의 양도 구하는 식이 정리가 돼야겠죠? 소금량을 진하기로 나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세 가지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공식을 만들고 나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농도 문제는 백분율로 많이 구해요. 바로 뒤에 이제 백분율을 배우실 텐데 그때 가서 한 번 더 정리는 해 드릴 테지만 그래도 또 공식을 외우셔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이 아이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맨 위에 무엇을 넣느냐? 소금량을 넣으세요. 소금량 하나만 딱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양옆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소금물, 여기는 진하기를 넣는 거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있는 아이는 곱하시면 돼요. 소금량은 소금물 곱하기 진하기, 소금물은 진하기분의 소금량, 진하기는 소금물분의 소금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이란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이 %라는 기호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대 4라는 비가 있어요. 이 3대 4라는 이 비의 비율을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3분의 4는 비율이죠. 자, 그런데 백분율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분이 되겠죠? 여기는 25가 되고요. 곱하시면 75 그리고 %라는 기호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분의 3을 분모를 10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25씩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100이 되고 분자는 얼마예요? 75. 자,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율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백분율은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율이다. 자, 그러면 이 백분율을 다시 비율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75%라는 백분율을 구했잖아요. 다시 비율로 가고 싶다. 나누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100분의 75가 되고 약분해 주시면 4분의 3이라는 비율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6번째 백분율의 사용의 예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인율이 나와 있어요. 할인율이란 정가 금액에 대한 할인된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0원짜리 공책이 있는데 이 공책을 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할인율은 이라고 있어요. 할인율은 정가 금액 또는 판매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판매 금액에서 얼만큼이 할인됐는가, 그 할인 금액이 원래 판매 가격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래 1,000원짜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공책을 800원에 판단 말이죠. 그럼 얼마가 할인된 걸까요? 200원이 할인된 거예요. 기준이 얼마죠? 원래 금액 1,000원이란 말이에요. 정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량이 1,000원이니까 1,000분의 할인 금액 200 해주시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금액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정가를 말하는 거예요. 정가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그 정가 금액 안에서 할인이 된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1,000분의 200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고 약분을 해주시면 결과는 얼마다? 20%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득표율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 수가 40명이에요. 40명인데 회장 선거를 했어요. 회장 선거를 했더니 내가 25표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의 득표율은 얼마일까? 자, 기준량이 40이죠? 전체 인원수에 해당되는 표수예요. 그 중에 25표를 얻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0이 여기 2번 들어가고요. 여기는 5번 들어가네요. 약분이 안 되네요. 아쉽게도. 그러면 2분의 125가 되겠죠. 이것은 소수로 고쳐주도록 할게요. 2, 6, 12, 2는 4, 2, 50, 62.5%의 득표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설탕물의 농도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100g의 설탕물이 있어요. 그 중에 20g이 설탕이에요. 그러면 이 설탕물의 농도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다면, 자, 설탕물의 양이 얼마라고 했죠? 100g이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 중에 설탕이 얼만큼 있어요? 20g이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약분해 주시면 20%구나. 그러니까 이 설탕물의 농도는 20%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와 비율 단원 정말 중요한 단원이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이 비율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 속력, 시간 구하기, 그리고 또 농도 구하기, 이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또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문제풀이 영상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오늘 배운 내용들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선생님과는 문제풀이 영상 그리고 또 다음 개념학습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